오늘은 뭘 먼저 할 거냐면 231쪽, 수특 231쪽을 먼저 해볼게요. 231쪽. 그 다음 다음 주 수능 완성 들어가니까 수능 완성 준비하고 수특 231쪽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231쪽에 실린 수필이 실렸는데요. 요 놈은 EBS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온 적 없고 새롭게 나온 놈이야. 요 놈을 먼저 한번 해보자. 231쪽. 제목이 좀 기네. 신영복이 썼고요. 문복이 썼고. 비극은 제목이 또 어떻게 길어? 뭐라고 했어? 그 아픔을 아유 길어.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줍니다.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 줍니다. 이렇게 나왔네. 길네. 엄청 길어. 자, 일단 글의 종류니까 포인트를 잡고 시작해 볼게요. 수필이니까 개인적인 체험을 할 테니까 깨달음을 찾는 게 중요하죠. 요거는 개인적인 체험을 할 테고 당연한 거야. 이제 이거 체험과 나름대로의 경험이 나올 거야. 그러면 깨달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종의 교훈,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안 간다면 새로운 인식이 나온다고 그랬죠. 교훈을 제시하니까 이때 새로운 인식을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필의 포인트는 무슨 경험을 했냐, 체험이 아니라고 그랬죠. 무슨 깨달음을 주고 어떤 새로운 인식이 있느냐, 얘가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필은 저 포인트를 찾는 게 시험 문제야. 저걸 찾는 게. 그러면 얘는 일단 결론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얘가 얘기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뭔가 해볼게요. 되게 길게 나오는데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요. 뭘 역사를 기록해? 가만히 보면 역사 기록되는 거 보면 아주 우수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얘는 그러지 말자. 역사에 우수한 사람이 기록된 거 말고 오히려 뭐야? 역사에서 어떻게 해서 비극을 겪었던 또는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 있죠?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직한 진실로 간다니까 이게 일종의 역사의 실체겠죠. 역사의 실체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아픔을 가진 사람이 뭐야? 역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더 도움이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오면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추앙받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실제의 역사가 좀 빗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역사의 실체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담은 게 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얘가 좀 움직일 겁니다. 우리 쫙 보시면 책의 맨 앞에 보면 얘 1당으로 갈 거야. 자, 공간을 이동하면서 내용이 좀 전개돼요. 첫 번째 책의 맨 앞에 봤더니 얘 1당으로 간다고 그랬죠? 얘 1당이라는 곳을 갈게요. 공간을 좀 이동을 하니까 네모를 칠게요. 공간은 세 공간이 나옵니다. 세 개의 공간이 나오는데 뭐 이 공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제1땅은 저기 가보야. 강원도에 갔으면 허균, 그죠? 엄청 유명한 사람이죠. 허균의 어떤 유적지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가서 거기로 다시 조금 더 이동해 주면 누가 있냐면 오죽헌이 있대요. 오죽헌. 자, 오죽헌이 있는데 여기 되게 잘 돼 있어요. 예일당은 저도 가봤는데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았지만 오죽헌은 아주 엄청 호화스럽고요. 호화스럽다? 아주 공원화 잘 돼 있고요. 유적지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가고요. 거기에서 뭐 행사도 많이 하고 뭐 공연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기 좋아요. 그죠? 여기는 누가 있냐면 신사임당. 신사임당. 그 다음에 신사임당의 그 아들이었고 우리 사회에 어떤 큰 역할을 했던 율곡이 그 아들을 모셔놓은 곳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를 가서 가만히 봤더니 이제 갑자기 아니야, 역사는 이런 사람이 기록되는 게 아니야 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저 초월리로 갑니다. 이제 서울로 와서 강원도 가서 여기 막 여행을 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다시 서울로 컴을 해요. 서울로 와서 어디냐면 초월리로 가고자 합니다. 초월리로
갑니다. 자,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신사임당이 아니라 허난설원이 여기 있습니다. 허난설원에 있는 곳이 여기야. 그러면 지금 이제 얘가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 허균과 신사임당 율곡이 이게 나쁜 놈이에요 이 얘기 아니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다 역사의 진실에 가깝게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허난설원을 규명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깨달음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의 삶과 얘의 삶이 좀 다른데 초월리에 가면 허난설원의 무덤이 있는데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저기 뭐야 그 기숙학원 있는데 거기에 근처에서 한번 가봤는데요. 점심시간에 맨날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 그 보이거든요. 여기 허난설원의 무덤이 있다고. 안 가다가 점심시간 잠깐 시간 내서 한번 가봤는데 실제로 가봤더니 지금 현재는 이렇게 조금 되게 사람들 가고 이런 데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보시면 무덤이 있네 이런 정도고요. 올라가 보면 그냥 이게 잔디로 잘 정돈돼 있는데 원래 거기가 아니었다.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도로가 생기면서 그 초라한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파헤치집니다. 그래서 이 허난설원의 그 종친애들이 모여서요. 그 무덤을 이관을 했어요. 이관을 해서 다시 예쁘게 포장을 해놓은 거야. 예쁘게 이관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엄청 초라했었던 거야. 길가에 그냥 풀들 막 나고 막 이런 거야. 자,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각각의 모습이 좀 달라요. 자, 일단 허균에 갔더니요. 여기에는 나름대로 작은 시비가 있어요. 허균이 살았던 삶이나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묻어 있는 곳이요.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되어 있어요. 양지바른 언덕입니다. 양지바른 언덕 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덤, 죽었어. 그래서 죽었죠.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다음 어떻게 했어? 언덕에, 무덤은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무덤에서 뭐 하냐면, 앞으로 딱 등에 완전히 뻥 뚫려서요, 바다가 보입니다. 동해 바다가 보여요. 시원한 바다가 보여요. 시원한 바다가 조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멋지네. 그러면서 나는 나름대로 느낍니다. 이 허균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시대적인 모순에 저항했던 훌륭한 사람이다. 시대적 모순에 저항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허균은 어떻게 죽냐면 능지처창, 양쪽 팔, 다리에서 잡아당겨서 사지를 찢어서 찢짐을 당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얘가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왕의 입장에선 얘가 죽도록 싫었겠죠. 그렇게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시대적인 모순에 저항을 했어. 정말 존경스럽다. 나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할 만큼 하지 않았냐? 회화는 없는 것 같다. 그냥 자기 스스로 어떻게 써요? 자기의 야망을 후회 없이 펼쳤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회한이 없다라는 건 제 죽은 것을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잘 죽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얘는 자신의 야망을 후회 없이 펼쳤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죽으니까 그래도 마음은 편했을 거야. 안타까워요. 허균이 죽었다라는 거 정말 안타까워하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끝까지 다 하고 했으니까 죽은 건 안타깝지만 할 만큼은 한 것 같아 라고 나름대로 내가 느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신사임당과 율곡 2가 있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 봤더니 어떻게 하면 아주 은은한 국화향기가 납니다. 은은한 국화향기가 쓱 납니다. 되게 잘 돼 있어요. 엄청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아마 이 국화를 거기다 심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지조 절개를 상징하니까. 우리나라의 신사임당이니 율곡 2이니 이런 건 지조와 절개의 대명사잖아. 그러니까 그걸 잘 보이기 위해서 후세 사람들이 거기에 국화향기를 국화를 심어놨나 봐요. 그리고 아주 높은 바위 같은데 위에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높은 우리 책에 나왔었는데 231에 두 번째 달락에 보면 문성사라고 나와요. 문성사는 일종의 사당이야. 그 영혼을 모셔놓는 거 사당인데 엄청 멋지게 저러는 거야. 그것도요 낮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위 덩어리 이렇게 높은데 그 위에 아주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보면서 내가 느낌을 좀 얘기를 할 거야. 얘는 바로 봉건사회, 그죠? 유교적인 봉건사회, 봉건적 미덕의 정점이죠. 가장 대명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봉건적 미덕, 아름다운 덕, 봉건주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야? 여자는 신사임당이죠. 남자는 율곡이죠. 이런 식으로 정점입니다.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야. 그래서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하지 않단 말 하지 않았어. 다만 허균에 비해서 이렇게 봉건적 시대의 가장 미덕을 나타냈으니까 시대적인 저항은 없겠죠? 시대적인 모순에 저항했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시대적 모순에 저항하지 않은 건 좀 아쉽다. 그죠? 시대적 모순에 저항했으면 저렇게 드높은 문성사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질 리가 없겠지. 누구처럼? 허균처럼 어떻게 해서 사지가 찢어져서 이렇게 영혼이 떠돌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조금 아쉽다. 이건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아까 허균이 느낀 어떤 회한의 감정도 없겠죠? 회한의 감정도 없겠지. 왜냐면 보잖아. 내가 죽었으면 죽어야 회한의 감정이 있는데 누릴 건 다 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회한의 감정이 없을 거라는 건 바로 신사임당과 율곡이가 회한의 감정이 없을 것이라는 건 누릴 건 많이 누렸다. 누릴 것은 모두 누려. 그러니까 누릴 거는 모두 누렸으니까 뭐 굳이 우리가 어떻게 슬퍼할 것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깨달아 놓습니다. 아니야. 신사임당 내가 봤더니 그 조선시대의 그 대표적인 여인 허난설원인데 저 허난설원의 무덤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야. 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난설원의 무덤으로 가기로 합니다. 갔더니 아이고야 차가운 시비만 있습니다. 그죠? 그냥 무덤이 하나 땡그랗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비가 있고요. 옆에 무덤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우측에 무덤이 두 개 있어요. 이거 뭐게? 조그만 무덤이야. 애기 무덤 두 개가 있어요. 애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허난설원이 남매를 납니다. 남매를. 그러니까 남자애 여자애가 있는데 그 애가 다 어린 시절에 죽어요. 그래서 묻어주고요. 허난설원의 그 시에 보시면 곡비라는 시에 보시면요, 얘들아 저승에서는 손잡고 사이좋게 놀아야 한다. 뭐 이런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난설원도 일찍 죽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영복에 갔을 때 이 초월리 저기 경기도 광주 초월리에 가시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허난설원의 후예들이 이렇게 옮겨놨을 거야. 그 모습도 되게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들과는 좀 다르죠. 그죠? 얘들과 다르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느낌을 얻습니다. 얘는 바로 뭐야? 이 시대의 아픔과 비극의 일종의 화신이죠. 모습이죠. 왜 아픔이냐면 허난설원은 결혼해요. 18살에 결혼해요. 그래서 김성립이라는 남자애와 결혼을 하는데요. 나이가 같았습니다. 근데 이 김성립이라는 애는요, 조선시대에 거의 카사노바, 아주 여색을 밝히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아요. 결혼하고 나서 거의 집 나가서 오지를 않아요. 거의 안 옵니다. 허난설원은 되게 똑똑해요. 똑똑하지만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야 되고요. 뭐 이런 걸 겪어요. 남편 복 없지요. 그 다음에 그나마 자식은 둘이 있는데 자식 복 없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 오빠 허봉이니 허균이니 이 허씨 집안은 모두 다 40세를 넘긴 사람이 없어요. 40세 이전에 다 죽어요. 왜냐면 왜 다 단명했냐면 이렇게 시대적 모순에 저항하다 결국 다 죽거든요. 그래서 이 허난설원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저런 여인이 조선시대가 아니었다라면 이런 아픔과 비극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즉 이렇게 아픔과 비극은 조선시대의 본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사임당과 율곡 2에서는 조선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선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뭐야? 가장 아픔을 겪었던 예에서 조선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야. 그러니까 제목이 이거야. 허난설원이 겪은 그 비극, 그 아픔은 조선의 역사의 실체를 가는데 더욱더 근접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담은 게 여기였습니다. 그 다음 얘는 시대적 모순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 여인이 아니었다면 이거죠. 조선시대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거잖아. 그죠?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이제 결론을 내릴 겁니다. 저기 예일당에 있는 허균과 신사임당 율곡과 초월리의 허난설원의 요 삶이 조금 다른 겁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결할게. 이렇게.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나와야죠. 내가 지금 예일당에서 오죽헌을 가서 초월리로 갔으니까 개인적인 체험과 견해일 거 아니냐.
이제 뭐야? 깨달음과 교훈을 찾아야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나는 인물의 평가를 내릴 때 뭐가 중요하냐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단순히 인물의 업적을 보지 말자. 인물의 업적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 인물이 겪은 시대의 아픔을 계산하자. 인물이 겪은 시대의 아픔을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신영복 자체도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영복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육사에서 경제를 가리키는 그 교수였어요. 그래서 1970년대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조작 사건, 육사에서 빨갱이를 만든다라는 조작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신영복이라고 조작을 해요. 그래서 신영복이 어디로 가냐면 교도소로 들어갔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합의 문제가 나오겠죠. 너가 빨갱이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빨갱이 안 할게요. 이렇게 전향서를 써라. 사상 전향서를 쓰라고 합니다. 근데 신영복은 안 써요.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쓰냐. 그래서 한 30년인가 이 정도 감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물이 시대적인 아픔을 겪었겠죠. 당시 군부 독재 사회에서 그렇게 시대적인 아픔을 겪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아픔을 파헤치다 보면 그 당시 군부 독재가 드러나요. 뭐 이런 식이야, 얘는 지금. 자, 그래서 두 번째. 현대 사회를 비판합니다. 현대 사회를 비판할 거야. 그런데 지금 내용과 뜬금없이 현대 사회 비판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 이것도 이제 연결이 돼요. 한번 볼게요. 현대 사회의 어떤 면을 비판할 거냐면 너무 물질적 가치를 중시해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뭐 그렇죠. 돈이면 모든 게 다 돼요. 그 심지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도 돈을 주고 삽니다. 너 나하고 친해지려면 친해져야 돼 하면서 돈 주면서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인간 현대사회는 플러스 향락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너무 향락과 쾌락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 싫어해요. 당장 좋아하는 것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좋아하냐면 디즈니랜드 가서 놀고 뭐 이런 걸 좋아한대요, 현대인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플러스 사회적 모순에 어떤 모순이 있고 불편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개선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사회적 모순을 외면합니다. 왜 사회적 모순을 외면하냐면 아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즐거우면 되지. 디즈니랜드 놀러 가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사회의 모순을 허균처럼 저항하는 모습도 없고요. 그냥 놀고 먹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얘가 얘기하는 건 역사의 실체에 근접하는 건 그 아픔을 어떻게 해서 알아야 역사의 실체에 근접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써요? 물질적 가치만 중시하고 향락과 쾌락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회적 모순을 외면하고 있대. 아픈 사람을 외면하고 있죠. 그러면 역사적 실체에 근접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모순을 외면하면 역사적 진실에 근접하기 어렵지 않겠냐. 어렵다. 그러니까 어떡하라. 역사적 진실에 근접한다라는 건 시대적인 모순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러면 이런 사회적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외면하거나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게 바로 뭐야? 역사적 진실에 근접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게 이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자, 자, 여러분 EBS에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수필이었고요. 이거는 한번 읽어는 볼게요. 짧은 글이니까. 자, 일단 공간이 이동하는 거 네모 쳐서 체크를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줄에 애1땅의 네모. 애1땅은 허균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시작할 때 보시면 오죽헌이 보입니다. 오죽헌 네모.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요.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나옵니다. 지월리 네모. 초월면은 저기 광주역 있는 쪽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가서는 찾아갈 수는 없어요. 거기에 버스가 정차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개인 승용차 아니면 못 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강원도 명주군 사천리에 있는 A일당 예터를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당대 최고의 논객으로서 그리고 소설 홍길동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교산 허균이 태어난 곳입니다. 지금은 작은 시비 하나가 그 사람과 그 장소를 증거하고 있을 뿐이지만 작은 시비밖에 없대요. 만약에 이 사람이 권력에 도움을 준 사람이었으면 유교적인 봉건사회에 도움을 준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해서 작은 시비가 아니라 아주 호화로운 게 있었겠지.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청사만 있는 거야. 한정 일찍어야지. 다음 있지? 보이지만 시비에 새겨진 누실명의 한 구절처럼 누실명의 한 구절은요, 그건 한시인데 짧게 나왔는데 내용은 이거야. 내가 있는 곳이 신선이 있는 곳인데 누가 내가 있는 곳을 누추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 장소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한 한시입니다. 되게 짧아요. 되게 짧은 거야. 근데 그 뒤에 나와요. 몰라도 돼요. 뒤에 나와요. 누실명의 한 구절처럼 정작 허균 자신은 그곳을, 자, 줄쳐볼게요. 더없이 흡족한 처소로 여기고 있다. 이게 뭐냐면 누실명의 한 구절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신선이 살고 있는 곳인데 누가 이곳을 누추하다고 하느냐. 나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나왔던 구절이야.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 허씨 집안이었습니다. 활로에서 벼슬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방에 이르기까지, 기방이면 기생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되게 자유분방했나 봐. 공부도 잘하고요, 기생집도 잘 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유분방하다. 경계가 없는 거야. 양반과 막 논객으로서 막 대화를 하다가 또 어떻게 해서 기생집 또는 뭐냐면 평민에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소통하고 이랬나 봐요. 좋게 그렇게 쓴 겁니다. 기방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추락 넓은 학문의 세계로부터 모반의 굴레에 이르기까지, 그죠? 학문이 엄청 뛰어나서 조선시대에 존경을 받아요. 하지만 뒤에는 모반, 배신이죠. 그죠? 국가에 배신했다는 죄로 어떻게 해서 능지처참을 하죠. 모반의 동굴에 이르기까지 그가 넘나들지 않은 경계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무척 자유분방하게 산 겁니다. 그죠? 권력자에게 어떤 비판도 하기도 하고요. 평민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기방도 출입도 하기도 하고 막 이랬나 봐요. 당대 사회의 모순을 꿰뚫고 지나간 한 줄기 미련 없는 바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만큼 다 한 겁니다. 야망을 후회 없이 펼쳤습니다. 이런 얘기야. 비극적인 그의 최후에도 불구하고 양지바른 언덕과 시원하게 트인 바다, 그 어디에도 회한의 흔적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뜻했던 야망을 자기 뜻대로 후회 없이 펼친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죠. 작은 시비가 있어요. 죽었죠. 그 다음에 양지바른 언덕 위에 해도 잘 들어오고요. 시원한 바다가 있어요. 이러면서 내가 느낀 건 시대적 모순에 저항했던 사람이고 아마 후회 없이 싸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한이 없다는 건 자신의 야망을 후회 없이 싸웠다. 이런 의미로 썼어요. 그 다음 다시 계속합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일당 예터에서 마음이 고이는 것은 도리어 그의 누님인 허난설원의 정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허균의 이 예터에 와서 허균의 을 보면서 허균을 예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묘하게 허균의 무덤을 보면서 허난설원이 떠올랐어요. 이겁니다. 허균의 누나의 허난설원은요, 본명이 허초이고요. 초이. 그 다음에 6살 많았다고 합니다. 자, 또 볼게요. 예일당 했구나. 조선에서 태어난 것을 한하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을 한하던 그녀의 아픔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허난설원의 무덤을 찾을 결심을 한 것은 오죽헌을 돌아 나오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예일당에서 허난설원, 얘 누나 무덤을 찾으러 가야지, 그건 아니었어요. 그 옆에 있는 예일당에 갑니다. 오죽헌에 갑니다. 오죽헌은 당신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왜 당신이냐면 이게 일종의 편지글의 형태입니다. 신영복은 편지글의 형태를 잘 씁니다. 마치 독자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답장을 보내는 그런 형식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율곡과 그 어머니의 사임당 신씨를 모신 곳입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이죠.
사임당은 마침 은은한 국화 향기 속에 돌층계 위에 드높은 문성사의 그 아들인 율곡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되게 호화로운 거야, 나름대로. 그 다음 율곡 선생은 조선조 최대의 정치가이자 학자로서 결의의 사표라고 한다면 뭘까? 뭐 스승 같은 사람. 사표임이 틀림이 없고 그를 길러낸 사임당 역시 현모의 귀감입니다. 현모양처의 귀감, 이 시대의 조선시대 최고의 어머니의 모델이었어요. 틀림없습니다. 봉건정 미덕의 정점을 확인하는 성역이었습니다. 극화된 엘리트주의가 곧 반인간주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극화된 엘리트주의, 소수의 엘리트가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서 좌지우지하죠. 그죠? 이끌어가잖아. 소수의 엘리트들이 조선을 이끌어갔잖아. 그것이 반인간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소수의 어떤 엘리트들이 이끌어가는 것도 어떻게 인간의 모습이긴 하니까. 그죠? 모두가 잘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반인간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걸 무턱대고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분명 어떤 정점이었습니다. 나는 교산을 찾아보고, 허균이죠. 오리라는 강릉엔을 서둘러 거두어 서울로 돌아온 다음 오늘 새벽 일찍이 난설원의 허초이의 무덤을 찾아 나섰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입니다. 자욱한 새벽 안개 속을 물어 찾아왔습니다. 오죽헌과 달리 허난선원의 무덤은 우리의 상투적이고 즉각적인 판단이나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판단에서 한 발 물러나. 그러면 즉각적이고 상투적인 판단, 신빙성 있는 판단, 이거 뭐냐면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허난선원이 딱히 업적은 없는 거야. 그죠? 율곡이가 한 거 뭐 10만 양병설 뭐 이런 거 있잖아. 뚜렷한 업적들이 있는 거야. 신사임당 율곡이를 키운 엄마야. 뚜렷한 업적이 있는데 허난선원은 그건 없습니다. 그죠? 증빙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것을 물러나서,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 허난선원 무덤 올 필요 없어요. 물러나서 그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했습니다. 즉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한 사람의 인물의 평가를 하고 싶은 건 그 사람의 업적 이거 아니라고요. 바로 뭐야? 그 사람이 겪었던 시대적 아픔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 맞지 않습니까? 요 얘기하고 싶은 거야. 계속 가볼게요. 당신이 힘들게 얻어낸 결론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철폐는 사회의 근본적 모순이 드러내는 일과 직접 맞물려 있다는 것이라면, 그리고 한 시대의 정점에 오르는 성취가 아니라, 그럼 한 시대의 정점? 어떤 신사임당이나 율곡이죠. 그 시대의 아픔에 얼마만큼 다가서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게 허난선원이죠. 그의 생애를 읽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당신은 이곳 지월리에도 와야 합니다. 즉 인물에 평가할 때 인물이 업적이 아니라 인물이 겪은 시대적 아픔으로 평가를 하고 싶다면 어디로 오신다? 초월리로 와야 돼. 그죠? 초월면 지월리구나. 지월리. 초월면이네. 초월면 지월리. 초월면 지월리. 초월면 지월리. 그 다음 계속 갈게요. 사랑했던 오라버니 유배와 죽음, 그리고 존경했던 스승 이달의 좌절, 동시대의 불행한 여성에 대하여 키워온 그녀의 연민과 애정, 남편의 방탕과 학대, 그리고 연이은 어린 남매의 죽음, 이게 허난선원의 고통이었겠죠. 27 짧은 삶으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육중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허씨 집안들은 40을 못 넘긴다고 그랬잖아. 허난선원은 27세에 그만 죽습니다. 사임당의 고아한 화조도에서도 단 한 점 발견할 수 없었던 봉건적인 질고의 흔적이 난선원의 차가운 시비 곳곳에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점철은 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조도가 여기 오죽헌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월리에는 어떻게 해서 그냥 차가운 시비만 있대요. 개인의 진실이 그대로 역사의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연마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대리현실을 창조하는 문화 속에서 현대사회는 모든 걸 다 모사할 수 있어요. 모방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만날 수 있기는 갈수록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즉 역사라는 건 선택의 과정이니까 그 선택한 것이 때로는 어떻게 돼서 아주 과대포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가 해체되고 자신은 물론 자식과 남편마저 상품이라는 교환 가치의 형태로 갖도록 강요되는 것이 오늘날의 실상이고 보면, 그쵸? 예를 들어서 뭐냐면, 야, 결혼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써? 아유, 그럼 돈 많이 버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뭐 이런 거. 그게 최우선이야, 뭐 이런 거. 아픔과 비극의 화신인 난선언에 설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난선언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자기의 시대를 고뇌했던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시대가 청산되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아픔을 겪은 사람은 그 시대가 청산되면 조명을 받지만 그 시대가 청산이 안 되면 계속 아픔의 대상이겠죠?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항상 역사서의 둘째 권부터 다뤄지는 것입니다. 재평가될 때 역사가 진실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역사책 첫 번째 것은 그걸 선택한 사람의 기록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권력자가 내가 뭘 선택했어. 그럼 그 사람의 입맛에 맞겠지. 하지만 그 두 번째 책부터는 어떻게 써? 그 권력자가 사라진 뒤에 평가를 받는 거죠. 그건 뭐 그런 얘기인가 봐요. 그러나 오죽헌을 들러 지원리에 이르는 동안 적어도 내게는 우리의 역사의 다음 장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의심스러워집니다. 역사의 다음 장이 아니라 지금도 첫 번째 장 아닐까? 시대의 모순을 비켜간 사람들, 그게 누구야? 신사임당이라든가 율곡이겠죠. 걔네들은 아픔을 겪진 않았잖아. 허균을 넣으면 안 된다. 허균은 능지처참을 당했으니까 시대의 아픔을 겪었어요. 화려하게 각광받고 있는 우리의 현재에 대한 당신의 실망을 기억합니다. 사임당과 율곡의 열중하는 오늘의 모정에 대한 당신의 절망을 기억합니다. 사임당과 율곡의 열중하는 그런 것은 나는 좀 반대요. 단단한 모든 것이 휘발되어 사라지고 디즈니랜드에 살고 있는 디오니소스처럼 즐거움을 주는 것에만 신격의 숭배를 받는 완강한 장벽 앞에서 작은 비극, 시대적 아픔을 겪었던 것들, 이런 거, 시대적 아픔, 하나에도 힘겨워하는 당신의 좌절을 기억합니다. 여기에 있네요. 현대사회는 너무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고요. 향락과 쾌락을 중시한다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시대적, 아주 조그만 시대적 아픔도 외면하고 있는 거야. 사회적 모습을 외면하고 있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지원리를 오시기 바랍니다. 어린 남매의 무덤 앞에 냉수 떠놓고 소지를 올려 넋을 부리며 밤마다 사이좋게 손잡고 놀아라 라고 당부하던 허초이의 음성이 시비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감수성과 시대가 선포되고 과거와 함께 현재의 모순까지 묻혀져 가는 오늘의 현실에 맞서서 진정한 인간적 고뇌를 형성하는 작업보다 우리를 힘있게 지탱해주는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진정한 인간적 고뇌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허초이가 겪었던 그 삶을 이해하자. 중부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의 소음이 쉴 새 없이 귓전을 핥히고 실제로 중부고속도로가 놓여지면서 허초이의 무덤이 파였다고 합니다. 가파른 언덕에 지금은 그녀가 그토록 가슴 아파했던 두 아이의 무덤을 옆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정승아들을 옆에 거두지도 못하고 남편과 함께 묻지도 못한 채 자욱한 아침 안개 속을 앉아 있습니다. 연락은 기쁘고 즐거운 거, 그 기쁨을 다 버린 채로 남기고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준다던 당신의 약속을 당신은 이곳 지올리에서 지켜야 합니다. 즉 비극을 이해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 역사에 근접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 뒤에 문제 3개가 나와 있네요. 그럼 해결하기.